어서 오세요. 괴담을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직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새로 이사한 집, 새로운 잠자리, 새로운 물건,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새로운 존재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그라미 님께서 보내주신 진유한 경험담입니다. 동그라미 님의 사연을 제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냐. 그럼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희 친누나와 친척누나 부부에게 실제로 일어난 소름 돋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그때의 공포와 오싹함이 다시 떠오른다고 합니다. 잊기 힘든 일, 사이 떨리는 사건이었는데다. 그 당시 저희 친누나는 성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 누나 도부가 친누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이사짐을 옮기고 나서는 누나가 그들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요. 그날 이사짐을 나르고 있을 때 현관에 떨어져 있는 한 쌍의 여름샘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샘들은 굽이 낮고 편안히 신을 수 있는 예쁘고 아담한 슬리퍼 같았죠. 그런데 그 샘들이 왜 집 현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까요? 누나가 그 샘들을 주워서 집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했을 때 사촌 누나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냐? 라고요. 누나가 대답했죠. 현관 앞에 떨어져 있길래 이사짐에서 떨어진 거 아닐까? 라고 했지만 사촌 누나는 그 샘들을 처음 보았고 그 샘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샘들은 보기에도 새 것 같았고 멀쩡하고 예쁠 상태 그대로였어요. 마치 누군가 신어본 흔적이 전혀 없을 정도로요. 그때 이상하게도 누나는 욕심이 생겨서 그 샘들을 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것을 신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신발을 다시 보니 밖에서 봤을 때보다 더 예뻐 보였고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 샌들을 신고 나가면 기분이 한층 더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샌들을 신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샌들을 신고 외출할 때마다 작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거의 항상 발과 다리였고 굽이 낮고 플랫한 디자인의 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꺾여서 발을 빼기도 하고 계단이나 비탈진 길에서 넘어져서 구르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그날의 날씨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불운이 따랐습니다. 혹시 이 신발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나는 결국 그 샌들을 다시 신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샌들을 지막이 아니다.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다시는 그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나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저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의 공포를 떠올리며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 집에 숨겨진 비밀은 그때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사한 친척 누나 부부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직후부터 그 집에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나 이상한 냄새처럼 미묘한 변화들만 느껴졌지만 점차 그 현상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발소리는 마치 그 샌들을 신고 있던 누군가가 다시 그 집에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방에 새 가구를 들인 아이들은 계속해서 안방으로 와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누나 부부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까 하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일은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미영은 아이들을 안방에서 재우고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친척 누나는 결국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난 그녀는 이상하게도 몸이 찌뿌둥하고 몸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무언가 에너지를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잠자리가 바뀐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분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잠자리가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 일은 점점 더 이상한 느낌으로 변해갔죠. 며칠 동안 아이들 방에서 자던 그녀는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다시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옆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마치 어떤 존재가 그녀를 스쳐 지나간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차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들 상태에서 그 존재의 기운을 느끼며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우연히 아이들 방에 있던 하얀색 드림캐쳐 장신구를 떠올렸습니다. 그 드림캐쳐는 그 방에 자주 있었고, 그 존재가 그녀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 듯한 느낌을 주었죠. 처음엔 장신구의 장식이 단순히 예뻐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날 밤 드림캐쳐가 자신의 눈앞에서 단련되듯이 기이한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점점 더 그 장신구가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을 감추며 잠을 청했지만, 그 마음은 정말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드림캐쳐가 꿈속에 나타났고, 그것이 마치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엄마인 친척 누나와 자겠다고 해서, 그날은 미영이 아이들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처음 미영은 특별한 느낌 없이 방에 들어갔지만, 잠자리에 들려니 점차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외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영은 의자에 앉아 보았고, 등 의자나 끼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 의자는 새 제품이었고, 끼걱거리는 소리가 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내일은 의자를 다시 조여줘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죠. 그때부터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내영은 잠든 줄 알았지만 의자에서 계속해서 기묘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자 끼걱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곤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기묘한 분위기가 감도닫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염은 눈을 부릅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방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이불 속에서 몸이 오싹해졌죠. 내염은 의자에 앉았다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기초렸습니다. 그가 잠든 줄도 모르고 결국 눈을 감았을 때 어느 순간 드는 이상한 소리나 느낌이 위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엇인가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살짝 뜬 채로 주변을 살펴봤고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어두운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흰색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 책상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내연은 눈을 디디며 그 형체를 더 잘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더 눈을 크게 떴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책상 옆에 하얀색 잠옷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길고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머리를 제대로 빗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너무 창백해 보였습니다.
매형은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가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귀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을 때도 그것이 귀신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형은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키며 손을 뻗어 그 여자를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그 여자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매형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바로 귀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 믿기지 않았고 그 후로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달 뒤, 그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매형은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매형은 아직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 때문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가 경험한 일이 계속해서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누나와 친척들에게 그 일의 경과를 설명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 공포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도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캠핑을 다니며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친누나와 친척누나 도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나 직접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에서 겪은 이상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인데 제가 새로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실은 작은 테이블과 책상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었고 그 공간은 분리된 샘플 작업실이 하나 있었죠. 그곳은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유리벽은 흐릿한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안을 볼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곳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유리벽은 정확히 5m 정도의 길이였고 그 근처에 샘플 진열장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때 사무실이 집과 거리가 있어 자주 그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샘플 작업실의 바닥은 대리석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전기장판 하나와 침낭을 덮고 자곤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얼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바닥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 느낀 한기는 단순히 겨울철의 추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식은 땀이 흐르는 듯한 차가운 한기였고 주변의 공기가 서늘한 기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나는 그 이상한 기온을 느끼며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다. 실제로 뭔가가 존재하는 듯한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벽 쪽에 있는 창문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동명이 보았습니다. 작업실의 창문을 통해 내 시선을 뚫고 있는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여성의 형태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고 고대의 초상화에서 볼 법한 보안 머리 모양을 한 여자의 손짓이었죠. 그 순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고 그 여성은 그 공간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다른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 장면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몇 초 후 그 실루엣은 내 눈과 마주쳤고 두 눈이 딱 맞던 그 순간 여자는 서서히 샘플 진열장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나는 재빨리 쓴끌 작업실 문을 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그곳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때는 내가 겁이 덜 났던 시절이다. 무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너도 월세 내고 여기서 살아야지 라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로는 그런 농담이 하나도 웃기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경험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느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기묘한 이야기들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치꾼 괴담 목담 직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 귀신은 원한을 틀어주면 어느 정도 귀신의 저주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일본 귀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있죠. 일본 귀신은 원한을 틀어도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 귀신이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오늘은 일본 괴담 채널에서 들은 기묘한 사연을 전해드릴다니요.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입니다. 그럼 이제 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야기라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이상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나가사키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은 여름의 한복판이었어요. 매우 더운 날이었고 아버지는 집 근처에 있는 옆집에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죠. 덥고 찌는 듯한 더위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오이, 사토시, 나보 부르며 누군가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야마다 씨였다고 합니다. 야마다 씨는 시골 마을에서 유명한 친구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마다 씨는 아버지에게 달아나며 너랑 나는 그렇게 친한 사이지만 이 마을은 우리 둘만 아닌 일 아니라. 조금만 더 조심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야마다 씨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버지는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당시 야마다 씨와의 만남은 매우 기묘한 경험이었고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시골 마을에서 살던 아버지는 특히 야마다 씨와는 친분이 매우 깊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마다 씨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기 집까지 찾아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야마다 씨가 아버지를 불러낸다면 그건 그냥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을 거라 아버지도 직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마다 씨가 불러내기 전 아버지는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웬일이냐, 야마다 아니냐?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만나기 힘든 거리에서 갑자기 찾아온 야마다 씨의 행동이 아버지를 미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야마다 씨는 그런 아버지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잠깐만 나랑 같이 가자며 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지금 난판 들리러 가는 증인이 있다. 잠시만 기다려라 고 말했죠.
하지만 야마다 씨는 아버지의 말을 끊고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 빨리 와보라 보만 반복하며 아버지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고짐을 꺾을 수 없었고 잠시만 기다려 라는 말을 남기고는 가까운 옆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길은 경사로가 있는 긴 거리였고 아버지는 이 길을 통해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야마다 씨는 그 경사로의 높은 곳에 서 있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자연스레 야마다 씨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마다 씨는 매우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흰색 러닝 셔츠와 신바지 그리고 굽이 높은 나맛신을 신고 있었죠. 그 모습은 아버지에게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을 주었고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감정 없는 말투는 상황을 더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얼굴을 밝히며 웃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야마다 씨의 모습이었을 텐데 그날 그는 다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치 전봇대처럼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무표정하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죠. 아버지는 그 이상한 분위기에 점점 더 긴장하면서도 얼른 갔다 오겠다며 급하게 옆집 현관 앞에 도착해 란판을 돌리고 다시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야마나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야마다 씨가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인데 그때는 이미 야마다 씨의 흔적이 사라졌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뒤 그 주변에는 이상하게 한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그 자리는 기묘한 추위가 느껴졌고 아버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저 그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야마나 씨에 관한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불쌍하게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말했고 할아버지는 이번에 차 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아마 이제는 가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이 겪은 일이 그저 하나의 불길한 예감이었던 걸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이틀 전에 야마나 씨가 사고를 당했고 그 뒤로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해지면서도 그날 자신이 겪은 일과 그 사고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야마다 씨라는 분을 처음 만난 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의 친구로 항상 다정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어느 날 제 아버지는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을 거나 생각했지만 제 아버지는 일어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야마다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야마다 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아났고 야마다 씨는 별다른 말 없이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야마다 씨와 잠시 나갔다 오고 돌아온 후 야마다 씨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때에서야 야마다 씨가 이미 며칠 전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다 씨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돌아왔을 때는 그가 살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일 후 야마다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야마다 씨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집은 이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이사 단후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야마다 씨의 어린 동생은 실집에 담장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야마다 씨의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려 가스집으로 자살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이 가족에게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예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야마다 씨의 아버지였으나 그는 결국 집을 떠나고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로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이 야마다 씨 가족에게 부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한 번 그 지역을 지나게 되었고 그때 야마다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집은 그 당시 아버지의 찌만큼이나 높은 품이 살아 있었고 집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일을 여러 번 떠올리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여름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되새겨지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불행들이 과연 그 집의 탓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